98쪽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부사는 단어 중에서 이게 말씀 사자니까 이제 그 단어를 선생님이 8종류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뭐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단어 중에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들은 동사라고 얘기하고,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명사라고 하고, 형태나 용모, 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들 형용사라고 했어요. 이번엔 부사인데, 부사할 때 이 사자는 말씀 사자라서 그냥 어떤 것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 중에서도 어떤 단어냐면 이 부자를 알아야 돼. 부자는 붙을 부, 어디에 붙인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붙이다라는 뜻을 쓴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부록이라는 데 들어가. 부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잡지책 같은 거나 이제 어떤 책을 사면 그 책을 산 것에 덧붙여서 이제 주는 책이나 어떤 용품이나 이런 것들 부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록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본품이 뭐 지장을 받거나 훼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사라는 것도 문장에서 이 부사, 붙임말을 붙이면 문장이 더 풍성한 뜻이 되긴 하는데, 이 부사를 뺐다고 해서 문장의 골격이 훼손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일단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야. 형용사처럼 그냥 소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쁜 소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부사는 예를 들면 뭐 빨리 달린다, 그냥 달린다고 해도 되는데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할 때 그 빨리에 해당하는 말들이 부사예요. 그래서 붙인 말인데, 얘가 부록처럼 얘가 없어져도 문장의 기본 골격은 훼손받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해요. 자, 부사의 쓰임을 한번 볼게요. 부사를 공부하려면 이걸 형용사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요거를 비교해서 알아두면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자, 형용사는 역할이, 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준다를 그 한자로 하면 수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소녀라고 해도 되는데 똑똑한 소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달리는 소녀, 이렇게 소녀는 소녀인데 소녀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 같은 거를 앞에 달아주고 하는 것들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게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쁜 이런 말이 있으면 예쁜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 얘들아. 예쁜 뒤에 뭐가 있단 말이지. 이게 예쁜 어쩌고 이렇게 예쁜 꽃이라든지 뭐 예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쁜 강아지라든지 뭔가 예쁜 뒤에 뭐가 명사가 온단 말이야. 명사. 그래서 형용사는 뒤에 명사가 나올 것만 같은 그런 해석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사를 한번 볼게요. 부사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아요. 얘는 뭐를 꾸며주냐면 일단 동사를 꾸며줘요. 동사. 그리고 또 형용사를 꾸며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 수식. 수식이라는 것은 뭐 수학의 식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동사를 꾸며주는데 어떻게 꾸며주냐면요. He studies hard every day. 그는 공부합니다. 열심히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열심히 뭐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잖아.
그냥 공부한다 라고 해도 돼요. 그는 매일 공부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이 공부하는 거를 더 강조하는 표현을 보충 표현인 hard라는 표현을 붙여준 거예요. He studies hard every day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첫 번째 얘는 형용사는 아까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고요. 얘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그래서 형용사 이 동사 꼭 기억하고 있고요. 형용사도 꾸며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This problem is very difficult.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매우 어떻다는 거야? 매우 어려운. 매우가 도착하는 말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떻다고? 어렵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이거예요.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도 꾸며준다. 그 다음에 부사 수식. 다시 볼게요. I play the piano very well. 하면 나는 피아노를 칩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매우 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매우라는 표현도 부사예요. 잘이라는 표현도 부사거든요. 그런데 얘가 매우 잘 이렇게. 잘은 잘인데 잘을 더 강조한 거예요. 얘가 잘 친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 친다라고 해서 잘이라는 well이라는 표현에다가 very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착하는 말은 매우 하고 끝난 게 아니야. 매우 잘, 매우 어려운,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꾸며주는 말은 그 뒤에 연결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부사는 특징이 이거를 빼도 문장이 말이 돼야 돼요. I play the piano 하면은 나는 피아노를 칩니다. 괜찮잖아 문장이. 그 다음에 this problem is very 빼고 difficult 이렇게 얘기했어.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생략하면 안 돼요. difficult는 어려운 이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하게 되면 this problem is 이렇게 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같은 거 이런 건 생략하면 안 되는데 부사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He studies hard every day. 그는 매일 열심히 공부해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는 매일 공부합니다. 이렇게 hard를 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일단 붙임말이라서 부록과 같아서 빼도 된다예요. 문장에서 이거 정리하자. 빼도 완전한 문장이 남아. 부사를 문장에서 빼도 완전한 문장이다. 그리고 부사가 꾸며주는 애는 누구다?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다 꾸며줄 수도 있어요. 볼게요. Luckily. Luckily 하면 lucky는 행운이잖아. 그지? luck이 행운이요. luck. Good luck to you 할 때 luck이 행운이고 lucky는 행운의 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luckily 하면은 운 좋게도 라는 뜻이에요. 운 좋게도 I have many friends.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운 좋게도 어떻다는 얘기야? 친구가 많다 이런 전체 문장에 대해서 꾸며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사는 이 부사를 부록과 같은 말이어서 부사를 빼도 문장이 훼손되지 않고 완전한 문장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색하거나 뭐 빠진 말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사를 씀으로써 문장이 풍성해지는데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준다?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그래서 이거 형부동문을 꾸며준다. 기억을 해주고요. 일단 너희가 단어를 외울 때 형용사하고 부사가 헷갈릴 때가 있어. 그걸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냐면 여기 밑에서 뭐 fast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fast는 빠른 이라는 뜻도 있고요. 빨리라는 뜻도 있고 빠른이라는 뜻도 있어. 둘 중에 어떤 게 형용사고 어떤 게 부사로 쓰인 건지 한번 볼게요. 빠른, 빨리. 이 뒤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빠른 뒤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얘들아?
빠른 하면 생각나는 거 말해봐. 빠른. 그치, 뭐 빠른 치타라든지 빠른 철수라든지 빠른 로켓이라든지. 빠른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들이 나온다? 뭐 치타, 명수, 로켓 이런 식으로 똑똑 떨어지는 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다 쓸 것 같은 이런 말들이 이게 바로 형용사예요. 그런데 빨리 볼게요. 빨리 치타, 빨리 철수, 빨리 로켓. 말이 안 되지? 얘는 빨리 달린다. 그 다음에 빨리 뛰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뒤에는 뭔가 이렇게 동사가 나오던가 아니면 빨리 뛰는 하면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이런 단어가 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렇게 빨리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부사. 빠른 이렇게 보통 니은자로 끝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형용사지. 그런데 니은자로 끝나는 것만 형용사는 아니에요. 니은이나 뭐뭐의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부사가 이제 단어 중에서 어떤 모양으로 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부사 형태 중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어 중에 ly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뭐 really, nicely, easily, happily, truly, gently, simply, full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로 끝나는 것들은 부사가 많이 있어요. 다 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어떻게 만든다? 일단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돼요. 형용사에다가 ly 한번 볼게요. real 하면은 실제의라는 뜻이에요. really는 실제로예요. 누가 형용사일까 생각해보자. 실제의와 실제로 중에서 누가 부사인지 모르겠으면 뒤에다가 명사를 붙여보는 거야. 실제의 사건, 실제의 증거, 뭐 실제의 뭐가 있을까? 실제의 잘 모르겠다. 실제의 증거, 뭐 사건 이런 걸 넣어봐. 어쨌든 이 뒤에는 똑 떨어지는 명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건 이런 건 말이 안 돼. 실제로 밝혀지다. 뭐 실제로 뭐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뒤에 얘는 동사를 넣으면 말이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동사가 뒤에 나오는 거는 부사. 실제의 사건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명사를 넣었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real 하면은 실제의라는 형용사예요, 얘는. 근데 거기다 ly를 붙이면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정말로 이렇게 얘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nice 하면은 멋진, 그럼 멋진 친구 뭐 이런 게 뒤에 명사가 나오겠지? 이건 형용사예요. nicely 하면 멋지게예요, 멋지게. 그럼 멋지게 입었다, 멋지게 말한다.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지? 이런 것들은 단어가 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랑 부사만 잘 가를 수 있으면 돼. 그런 다른 거는 뭐 동사랑은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동사는 뭐 다자가 들어가야 되지, 그지? happy, happily 하면은 행복한 왕자, 행복한 공주. 이렇게 뒤에 얘도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happy는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happily 하면은 행복하게라는 뜻이에요. 이거 행복하게. 그러면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돼야지. 행복하게 공주 이건 말이 안 되지, 명사가. 그래서 뒤에 동사를 붙여서 말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사. 뒤에다 명사를 붙여서 말이 되는 건 형용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asy 쉬운, 뭐 쉬운 문제 뒤에 명사가 오잖아, 그지? 이런 건 형용사. easily 하면 쉽게예요. 쉽게 푼다 이렇게 뒤에 동사를 붙이니까 말이 자연스럽지? 얘는 동사를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true 하면은 진실인, 참인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진실인 표정, 진실인 약속, 뭐 참인 명제 이런 식으로 뒤에 얘도 명사가 오고요. truly는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기쁘다, 뭐 참으로 즐겁다 이런 식으로 얘도 동사가 오지? 이런 것들은 부사라는 거예요. 자, 요거 볼게요. 마지막에 e로 끝나는 형용사는 요거 e를 뺀다는 거예요. e 빼고 요렇게 e 빼고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도 LE로 끝날 때도 e를 빼는 거예요. LE로 끝날 때, UE로 끝날 때, 이럴 때는 e를 안 쓰고서 쓴다는 거. gentle 하면은 온화한 이런 뜻이에요. 온화한, 점잖은 이런 뜻이지. gently 하면은 온화하게, 점잖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잖게 말한다. 이런 뒤에는 명사가 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gentle, 온화한 뭐 귀부인, 온화한 신사. 그래서 여기 gentle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거니까 얘는 형용사예요. simple 하면은 단순한, simply는 단순히예요. 자, 그 다음에 L 2개로 끝날 때는 그냥 Y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L 2개로 끝날 때는 Y만 붙여라. full 하면은 꽉 찬이에요. 가득 찬. fully 하면은 꽉 차서, 뭐 가득 차게, 가득히라고 해야 되겠다. 가득히. 뒤에 동사가 올 수 있게 만들면 돼. 가득히 채워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가득히 채우다. 얘 지금 동사가 오면 말이 되지? 근데 가득 찬 채우다는 말이 안 돼. 가득 찬 물컵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 앞에 쓰는 애는 형용사, 동사 앞에다 쓸 수 있는 애는 부사예요. 부사는 명사는 안 꾸며줘. 그런데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아까 부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도 꾸며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really, nicely, happily, easily, truly, gently, simply, fully 이런 것들이 부사라고 했는데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뜻이 어떨 때는 형용사로 쓰고 어떨 때는 부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살펴볼게요. early, get up early 할 때처럼 early는 일찍 이런 뜻이 있고 이른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이른하고 일찍 중에 누가 부사일까? 하나는 명사를 붙여보고요. 하나는 동사를 붙여보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뒤에 동사를 붙이니까 말이 되지. 이런 건 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 이른 점심 식사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이른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형용사고 일찍은 부사예요. 그런데 early라고 쓰면 얘는 이른이라는 뜻도 같고 일찍이라는 뜻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late 같은 경우도 늦게도 되고 늦은도 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 뒤에 동사, 움직임을 담당하는 일어나다 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부사. 늦은 아침 이런 식으로 늦은 잠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늦은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fast 같은 경우도 빠른 이런 형용사도 있고 빨리라는 부사도 있는 거예요. 빨리 달려라. 빠른 시계 뭐 이런 게 있겠지? 그 다음에 high 하면 얘도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높은 산 명사는 어떤 이 되지? 이건 높은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형용사예요. 높게라고 해석될 때는 높게 뛰다. 그래서 얘도 동사가 뒤에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부사예요. hard 같은 경우는 어려운, 딱딱한, 열심히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 딱딱한 껍질.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거는 이거는 형용사로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hard가 study hard 하면은 열심히라는 뜻으로 쓰여요. 열심히 공부하다. 이렇게 뒤에 열심히 일하다. 동사가 올 수 있지? 이런 것들은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될 때. 그래서 영단어 외울 때 어떤 게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렸지. 뒤에 명사가 들어오면 똑 떨어지는 명사가 들어올 때는 요거는 형용사고요. 뒤에 동사를 붙여서 자연스럽다. 그러면 얘는 부사인 거지. 그 다음에 형용사와 형태가 다른 부사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둘 다 좋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런데 good 하면은 좋은이고요. well 하면은 잘이라는 표현이에요. 잘. 좋은 아침. good morning. 요건 괜찮지. 그런데 잘이라는 뜻의 well 이것도 부사예요. 잘하다 이렇게 잘 먹다. 요것도 다 둘 다 이제 좋다 이런 뜻에 이제 해당하는 말인데 good하고 well은 형태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he is a fast runner 하면은 그는 빠르게가 아니에요. 빠른 주자. 러너는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거든요. 그는 빠른 달리기 선수입니다. 빠른 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빠른 선수, 빠른 달리기 선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이건 형용사예요. He runs fast. 그는 달린다 빨리예요. 빨리 달린다.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빨리라고 해석되는 경우니까 얘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똑같이 fast지만.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써보자. 얘는 부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ly만 붙이면 다 부사냐? 부사가 많지. 그런데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돼요. 한번 볼게요. friend 하면 친구예요.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 friendly, 친한 또는 뭐 다정한 이런 뜻이 돼요. 다정하게 이렇게 뜻이 아니야. 우리가 뭐뭐하게였거든요. 뭐 가득 차게, 단순하게, 온화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게자를 붙일 수 있어. 행복하게, 쉽게, 멋지게 이렇게. 항상 다 개는 아니지만 부사 중에 뭐뭐하게라고 이제 바꿔서 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프렌드는 친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ly를 하면 얘는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친한 이런 뜻이 되고요. love 하면 사랑 이거 명사예요.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사랑스럽게 아니에요. 얘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예요. 명사에다 ly를 붙였기 때문에 요거 둘 다 정리해 볼게요. 단어 중에서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예요. 자, 이번에는 그 붙임말인 것 중에서 빈도부사라는 애가 있어요. 영어는 이거 지금 한자를 모르면 사실 너무 어렵거든? 그런데 선생님 잘 들어볼게요. 빈도부사는 뭐냐면 붙임말인 부사야. 아까 선생님 이거 붙일 부자였다 했잖아. 붙을 부 뭐 이런 거. 붙임말인데요. 붙임말 중에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야.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강도 이런 거 들어봤지? 온도는 따뜻할 온자라서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온도, 습은 축축한 거예요. 축축한 거. 축축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가 습도예요. 그럼 빈도는 뭐냐? 빈번할 빈자예요. 빈번하다는 거는 자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주.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이 뜻이야. 이 일이. 내가 뭐 수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영을 한다. 그럴 때 가끔 수영한다. 아니면 매일 할 때는 항상 수영한다. 그 다음에 거의 안 한다. 아니면 아예 안 한다. 그러면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얼마나 이 일을 자주 하고 있는지 표현하는 거를 빈도부사라고 해요.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잘 봐. 요거 먼저 읽고. 빈도부사란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여기 별표. 이거예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정도가 빈도예요. 빈번한 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 횟수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빈도부사는 요거 이따 마지막에 설명해 줄게. 얘가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 자, 일단 뜻부터 먼저 볼게요. 아예 안 일어나는 일, 이 일은 아예 안 일어나. 그런 건 never이라고 얘기해요. never. 얘는 결코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빈도부사지. 아예 안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sometimes 하면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야. 가끔 때때로 이렇게 해석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usually 하면은 얘는 늘상 이런 뜻이에요. 늘상. 그냥 늘 있는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늘 있는 일. 그러면 이 open 자주 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often. 문 열다 open 아니에요. 얘 F예요. F. often은 자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보통인데 자주 일어나는 일이 보통보다 더 이쪽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이 보통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요. 늘상 있는 일이라는 뜻이야. 늘상. 내가 그냥 늘 있는 일. 뭐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가끔 밥 안 먹을 때도 있긴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서 usually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은 보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주보다 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래도 뭐 절반보다 훨씬 많이 해. 그러면 이제 자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거의 행동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행동할 때 usually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always는 100%야.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never,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이런 거는 빈도부사라고 해요. 얼마나 이 행동을 어느 정도 자주 하는지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해석하고 이거야. 빈도부사 위치. 비조 뒤 일반 동사 앞. 빈도부사는 부사랑 똑같이 맨 앞이나 맨 뒤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기억해야 돼. 시험에 나면 빈도부사 위치. 요게 시험이야 얘들아. 첫 번째 뭐다? 비동사, 조동사 뒤에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이에요. 요거 시험에 나면 얘가 난다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별표 5개 달아. 자, 빈도부사 위치. 이게 시험에 난다.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 비조 뒤 일반 동사 앞. 비조 뒤 일반 동사 앞. 비조 뒤 일반 동사 앞. 비조 뒤 일반 동사 앞에 영작할 때 빈도부사를 놓으면 돼요. always, often, never 이런 거 다 빈도부사거든요. 여기 동사 나왔지. 비동사 뒤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she is always kind. 그녀는 항상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 중에서 동사가 어딨냐면요. visit라는 방문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비동사는 아니지. can이나 will처럼 조동사도 아니에요. 이런 건 일반 동사라고 하거든요. 방문하다.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잖아. 일반 동사는 앞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얘는 I often visit my grandmother. 나는 often 하면 자주예요. 자주 우리 할머니를 방문한다 할 때 일반 동사 앞에다 쓴 거예요. 이렇게. 얘는 비동사 뒤에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they never eat fish. 그들은 결코 그 생선을 먹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긴 not이라는 뜻이 없어도 never이 들어가면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 이 행동을. 그러니까 eat fish, 고기 먹는 걸 결코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eat라는 먹다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일반 동사 앞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동사 앞에 never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빈도부사는 이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 never. 아주 조금 가끔 일어나는 거 sometimes. 항상 일어나는 거 100% 일어나는 거 always. 그 다음에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늘상 있는 일이야. 내가 뭐 그 식사를 계속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매일 학원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서 usually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석을 보통 이렇게 하니까 왠지 가운데일 것 같잖아. 근데 아니라는 뜻이에요. usually는 늘상 있는 일이란 뜻이에요. 늘상. usually 늘상이야. 그래서 평상시에 맨날 하는 행동이 usually예요. 그리고 often은 자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50%보단 넘게 있어야 돼. 그렇지만 늘상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빈도부사 가장 중요한 거 위치.
위치는 비조 뒤 일반 동사 앞에다가 위치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부사를 배울 때 부사는 붙임말이라고 했어. 붙임말이기 때문에 부록을 떼도 본품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문장에서 부사를 떼내도 완전한 문장으로 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사하고 형용사를 잘 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형용사는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와. 그런데 부사는 뒤에 동사나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데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가 형용사인지 그 부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명사를 붙여봐. 예쁜, 그럼 그 뒤에는 소녀, 이렇게 명사가 오면 딱 어울리잖아. 이런 건 형용사. 그런데 기쁘게, 그러면 기쁘게 맞아주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다자가 들어가는 동사가 오면 어울리잖아. 그러면 기쁘게는 부사인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 뒤에는 소식이라는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기쁘는 형용사가 되는 거지. 형용사랑 부사 잘 구별할 수 있고, 보통은 형용사에다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고요. 그런데 명사에다 ly 붙인 거는 형용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똑같이 한 단어로 쓰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뜻인데 형태를 다르게 쓰는 거, 이것도 다 기억해 주세요.